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박정숙은 두 손으로 도시락 가방을 꼭 쥐고 버스에 올랐다. 먼 길이었지만 마을은행에서 일하는 막내 아들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은 따뜻했다. 버스가 도심에 다다르자 낯선 빌딩들과 회색 도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정숙은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민수가 이런 곳에서 일하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행 안은 번쩍이는 조명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고객들은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고 직원들은 굳은 얼굴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다. 정숙은 눈을 돌리다 창구 한쪽에서 아들을 발견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 밑엔 피로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몰래 도시락을 꺼내 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수야, 엄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다. 엄마, 여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뒤섞였다. 그냥 얼굴만 보러 왔어. 밥도 좀 먹이고. 정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직원 몇 명이 수군거렸고 대기 중이던 고객이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은행장 한기석이 2층에서 내려왔다. 반짝이는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는 정숙과 민수를 번갈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직원 어머니십니까? 근무 시간엔 사적인 면회 안 됩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싸늘했다. 민수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자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뒤 한 고객이 창구에서 항의했다. 이자 계산이 틀렸잖아요. 제대로 일 좀 해요. 고객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기석은 즉시 민수를 불렀다. 박 대리, 이게 무슨 일이야? 고객 앞에서 실수를?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지만 한기석의 표정은 냉담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이런 기본도 안 된 태도는 용납 못해.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녀가 나섰지만 경비가 다가와 팔을 막았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고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키보드 소리마저 멎었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요. 한기석이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정숙은 그를 노려보았다. 눈빛에는 모멸과 분노가 엉켜 있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은행 문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보다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녀의 발끝에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마을은행의 유리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눈빛은 슬픔이 아닌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골목 끝에서 박정숙은 하숙집 문 앞을 서성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문이 열리자 피곤한 얼굴의 민수가 나타났다. 엄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식은 밥 냄새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일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게 다 뭐냐? 내가 왜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규칙이에요.
실수했으니까요. 정숙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규칙이면 그건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야. 민수는 어깨를 떨어뜨리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엔 자괴감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엄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견디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민수야. 잠시 후 그녀는 도시락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등을 돌렸다. 밥은 먹어. 대신 그 인간한테 더 이상 머리 숙이지 마. 문을 닫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정숙은 이른 새벽부터 은행 주변 상가를 돌았다. 저기요, 혹시 마을은행 거래하세요? 그녀가 묻자 한 상인이 피식 웃었다. 거기요? 요즘 돈 맡기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소문이에요. 정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말이 돌아왔다. 대출 잘못 받았다가 망한 사람도 있다네요. 정숙은 그날 저녁 시장 끝자락에서 낡은 모자를 쓴 김노인을 만났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낡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봐요. 은행에서 이자율 바꾼다고 하더니 집을 뺏어갔소. 종이엔 담보회수 통보서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은행장, 한기석 맞죠? 맞아요. 사람 아닌 놈이요. 김노인의 한숨이 바람처럼 흩어졌다. 밤이 되자 정숙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내 은행 뭔가 이상해. 사람들 돈을 빼앗고 있어. 엄마,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민수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끝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불빛이 꺼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진실은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한 줄 한 줄 적을수록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고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의 서막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을은행의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민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래 내역표의 금액이 하루 만에 바뀌어 있었고 대출 명단엔 존재하지 않는 고객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민수가 중얼거리자 옆자리의 동료가 급히 고개를 돌렸다. 조용히 해, 박 대리.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의 경고 섞인 말투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퇴근 후 민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파일을 열자 VIP 대출 전용 명단이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클릭한 순간 화면에 수상한 계좌 기록이 떠올랐다. 한기석 외 3명, 송금액 1억 2천만 원.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는 황급히 USB를 꽂아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들키면 끝이야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안 갔나, 박 대리? 민수는 급히 모니터를 껐다. 자료 정리 중이었습니다. 한기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요즘 조용하던데 별일 없지? 그 눈빛은 감시하는 듯 날카로웠다. 다음 날 민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혹시 그때 말했던 사람들 은행 피해자들 더 있어요? 정숙은 놀라며 대답했다.
그래, 많더라. 다들 겁이 나서 말을 못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엄마, 아마 진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정숙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모으고 있었다. 마을은행에 피해 입으신 분, 제게 연락 주세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지역 기자 박선영이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항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정숙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제 아들이 갖고 있어요. 밤이 깊자 민수는 손 안의 USB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메모리 속에 그의 인생이 어쩌면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바뀔지도 몰라.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가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행의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직원들의 눈빛이 서로를 경계했고 복도 끝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이어졌다. 민수는 책상 위에 올려진 문서를 보고 숨을 멈췄다. 기밀 자료 무단 접근 경고 인사팀 통보 예정. 그 서류에는 그의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잠시 후 인사팀장이 불쑥 찾아왔다. 박 대리, 잠깐 회의실로 오세요. 문을 닫자마자 한기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요즘 뭔가 많이 궁금한가 봐. 야근까지 하면서 문서 뒤지더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사 일은 회사가 알아서 해. 다시 이런 짓 하면 너 혼자만 다치지 않아. 한기석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 시각 정숙은 기자 박선영과 카페 한쪽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사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취재 가치가 있어요. 박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은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근데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아들이 위험해질 거예요. 진실은 누군가의 용기 없이는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기자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그날 밤 민수는 사무실에서 몰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들켰어. 곧 잘릴지도 몰라.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료는 안전하니? 있어요. 하지만 은행장 눈이 무서워요. 무서울수록 더 해야 해. 우리가 멈추면 그 사람은 계속 사람을 짓밟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새벽 무렵 방송국으로 향하기로 했다. 정숙은 피해자 명단을, 민수는 USB를 가방에 넣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왔다. 운전석 안의 그림자가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모른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방송국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우산도 없이 서류를 품에 안고 달려갔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정숙은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돌아갈 생각 없어. 이제 끝을 봐야지. 그 순간 은행 건물 2층 창가에서는 한기석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엔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덤벼봐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비 내리는 밤 진실을 둘러싼 추격이 시작되었다. 새벽 공기가 젖어 있었다. 빗방울이 도로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민수와 정숙은 방송국 앞 골목길로 뛰었다. 정숙의 품 안엔 피해자 명단이, 민수의 손엔 USB가
꼭 쥐어져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숨가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남자 2명이 내렸다. 거기서 정숙이 놀라 몸을 돌리는 순간 손에 쥔 서류가 바람에 흩날렸다. 비에 젖은 종이들이 도로 위로 흩어지자 한 남자가 다가왔다. 자료 내놔, 박 대리.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민수는 몸을 앞으로 던졌다. 엄마, 뒤로. 거친 몸싸움이 시작됐다. 빗물이 튀고 발자국이 미끄러졌다. USB가 손에서 빠져나와 도로 위로 굴러갔다. 그 작은 은색 장치가 차바퀴 밑으로 들어가기 직전 정숙이 몸을 날렸다. 안 돼. 그녀의 손끝이 USB를 붙잡았다. 순간 차의 경적이 울리며 멈춰섰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이 당황한 듯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급히 차로 뛰어들었다. 끝난 줄 알아라, 박 대리. 한 명이 이를 갈며 말했다. 승용차가 비를 가르며 사라지고 골목엔 정숙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쥔 채 흙 묻은 손등을 닦았다. 그때 기자 박선영이 달려왔다. 정숙 어머님, 자료 가지고 오셨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다. 이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박선영은 단번에 그것을 들고 방송국으로 뛰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 잠시 후 텔레비전 속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단독 마을은행, 불법 대출 및 횡령 의혹 제기. 뉴스 스튜디오의 화면엔 한기석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CCTV 장면이 공개되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정숙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우리 아들. 방송이 끝나자 전국이 들끓었다. SNS에는 마을은행 불법 대출 폭로, 무릎 꿇린 직원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다음 날 금융감독원이 긴급 조사를 발표했고 시민들이 은행 앞에 몰려들었다. 한기석의 이름은 하루 만에 전국 포털의 1위를 차지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숙은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빛났다. 그날 밤 진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틀 뒤 마을은행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진실을 밝혀라는 현수막이 흔들렸다. 정숙은 인파 뒤편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담담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다. 은행 문이 열리며 한기석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해입니다. 단순한 회계착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직원 폭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비자금 계좌는 누구 명의입니까? 한기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대답 대신 차로 향했지만 그 순간 경찰차가 진입했다. 마을은행 한기석 은행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고개가 푹 숙여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다.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권위도 오만도 남지 않았다. 그날 오후 검찰은 마을은행의 본사와 지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류가 쏟아지고 직원들이 허둥댔다. 민수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해고 통보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업무 기밀 유출 및
내부 질서 문란.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정숙은 지점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민수가 나왔을 때 그녀는 말없이 그를 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몰아붙였지. 아니에요, 엄마. 이제 숨 안 쉬는 일은 안 할래요.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늦가을 바람이 스쳐갔다. 뉴스 속 화면에는 경찰 호송차에 타는 한기석의 모습이 비쳤다.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수갑이, 얼굴에는 철저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기자들이 외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숙은 작은 분식집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국물을 저었다.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기석 전 은행장은 오늘 오전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마을은행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 같았다. 밤이 되자 민수는 어머니의 가게에 불을 껐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끝난 게 아니라 바로잡힌 거야. 그녀의 손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창밖으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리고 그날 마을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몇 달이 흘렀다. 마을 한복판, 낡은 간판이 철거되고 새 간판이 걸렸다. 희망신협 사람을 위한 은행. 그 아래에는 깨끗한 정장을 입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맞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한때 무릎을 꿇던 자리에서 이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문이 열리며 정숙이 들어섰다. 손에는 여전히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점심 먹을 시간이지? 된장찌개랑 김치볶음 챙겨왔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끌어주었다. 이젠 제가 사드려야죠. 정숙이 웃었다. 아직은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을걸?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밖에서는 고객들이 웃으며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활기찬 얼굴로 인사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새 간판을 바라보았다. 이젠 정말 은행답네. 사람 냄새가 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한쪽 벽에는 새로 걸린 표어가 있었다. 정직한 금융, 사람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구를 바라보던 정숙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저 말 내가 쓴 거야? 네. 엄마가 했던 말이잖아요.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 대신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 이젠 내가 진짜 은행원이 됐구나. 민수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두 사람 위로 쏟아졌다. 길 건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은행 문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다. 희망신협 사람을 위한 은행. 그 문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약속처럼 밝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 해가 흘렀다. 시골 마을의 작은 분식집, 낡은 간판 아래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벽 한쪽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의로운 어머니, 박정숙 마을을 지킨 사람. 그 옆에는 마을신문 기사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마을은행 비리 고발, 한 어머니의 용기. 정숙은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도 아침부터 국수를 삶고 김밥을 말며 손님을 맞았다. 정숙 아주머니,
이 기사 아직도 붙여놨네요. 단골 노인이 웃자 정숙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뗄 수도 없지요.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인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요. 민수가 들어왔다. 정장 대신 셔츠 소매를 걷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신엽 쉬는 날이라 마을 사람들 상담 좀 하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내가 사람들 지켜야지. 식당 한쪽 테이블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민수는 노트북을 펼치며 천천히 설명했다. 대출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국수를 휘저었다. 참 잘 컸다. 그녀의 속삭임은 국물 냄새에 섞여 사라졌다. 해질녘이 되자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됐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다. 바람이 불어가게 앞 현수막이 살짝 흔들렸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글자 하나하나가 석양빛에 물들어 반짝였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꾼 한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저물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녀의 작은 가게 안에서는 정의가 여전히 뜨겁게 숨쉬고 있었다.